예, 안녕하십니까. 굿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액세스 패러다임의 변화 세션을 맡은 티코의 솔루션 엔지니어 정승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굿데이터 확보를 막는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런 AI 시대에서 굿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액세스를 할 것인지 그 데이터 가상화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가상화의 선진 사례 소개와 마지막에는 실제 눈으로 보는 그 데모를 통해서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 방대 이제 이런 것도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게 절대 녹록치가 않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놓기만 하지 이 데이터들이 대체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적재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너무 난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단순하게 저장만 되어 있는 데이터 수염에 빠지기 쉽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I 시대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굿데이터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다음 표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굿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깔끔한 데이터로 만드는 클린징 작업들이 필요하게끔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도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자료가 되는 거고요. 2016년도의 자료에서는 AI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린징하는 데 있어서 전체 분석하는 거에 79%의 시간을 소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데이터 가지고 오고 그거 클린징하는 작업에만 실제 분석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80% 가까운 시간을 쓰고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면서 약 4년간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자료에서는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이 45%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45%라는 앞단에 전처리하는 단계에서만 45분이라는 많은 시간을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45%를 왜 줄이기가 힘드냐? 전통적인 방식에서 굿데이터란 결국은 분석가의 가설, 그러니까 분석가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 이 가설이 정확하게 반영된 데이터가 바로 굿데이터라는 건데 지금 이쪽 하단에 이제 좌측 하단에 그 다이어그램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AI 분석에서는 일단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설이 바뀔 때마다 이 AI 학습이 바뀔 때마다 가설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5%라는 데이터가 가설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셋이 바뀌어지게끔 되는 거고 그 데이터셋을 기존의 전통적인 아키텍처에서는 계속 IT팀에게 요청하는 그러면서 이 45%의 시간이 줄어들기가 힘든 부분들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45%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돼야 되냐면 굿데이터라는 건 결국 분석가의 가설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가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분석가이기 때문에 이 분석가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굿데이터, 데이터셋을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 환경이 제공이 돼야지 바로 굿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대에 AI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 시대, 멀티 데이터 소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소스, SaaS 서비스, 멀티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바로 기존에는 CDC라든지 ETL 작업들을 통해서 분산되어 있는 원천 데이터 소스들이 ETL 작업을 통해서 복제되고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중간에 취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취합되어 있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게끔 되는 거죠. 각 개별 영역별로 분석하고 싶은 영역들에 대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마트는 이미 딱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대시보드라든지 시각화에는 적합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존의 데이터 시각화에서 뭔가 컬럼들이 더 추가해야 되고 데이터 리포팅 화면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변경 요구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 마트 담당자, DW 담당자 그리고 원천에서부터 ETL 작업까지 다시 다 프로세스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빠르면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데이터 분석가가
이런 고정되어 있는 대시보드에서는 그나마 이게 허용되긴 하겠지만은 AI 시대에서 데이터 가설이 계속 바뀌고 이런 데이터셋이 굿데이터 데이터셋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 작업을 데이터 마트, 전통적인 데이터 마트만 가지고는 이것들을 하루에 수번의 뭐 데이터, 굿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셋 모델이 달라질 때마다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 자체들이 ETL이라는 작업들 아니면 CDC라는 작업들로 통해서 물리적인 데이터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IDC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IDC에서 하는 이런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치중되어 있는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속도와 볼륨, 규모,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IDBM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3DS로 넘어가야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3DS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기존에 있던 IDBMS에 있는 데이터만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SaaS 서비스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들, 다양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분산되어 있는 환경들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아니면 유동성 있게 역동성을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셋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들로 변환이 돼야 된다는 것을 IDC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3DS로 변환돼야 되는 과정 중에 바로 데이터 가상화라는 이런 레이어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라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비정형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존의 IDBMS들이 아니면 SaaS 서비스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분산되어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한 가지 원 지점에 대해서 한 지점을 단일화되어 있는 지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이언스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대시보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SQL 툴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곳들이 이 하나의 원 지점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동 없이 원천의 데이터들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레이어를 갖추자. 세멘틱 레이어를 제공을 하자라는 게 바로 데이터 가상화라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원천 데이터들에 대해서 물리적 이동 없이 하나의 원 레이어로 보겠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데이터 가상화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저만의 용어로 좀 표현을 드리자고 하면은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왼쪽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MS SQL,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포스트 SQL, 클라우드, 세지포스닷컴 여러 가지의 원천 데이터 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반대말입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이 가운데 영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원천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에 대한 테이블, 참조 정보들만 이 점선으로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테이블들을 다 참조를 하고 있었을 때 이거는 마치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처럼 인식을 해서 이 원천에 있는 테이블들을 참조를 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조인을 해서 데이터 뷰. 참고로 여기서 T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V는 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내가 조인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들고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서 외부에 전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시보드라든지 전통적인 대시보드에서 연결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요구사항이 변경이 돼서 새로운 컬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ETL로 했다고 하면 과거에 하루 전에 데이터를 가져왔겠지만은 현재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컬럼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이 컨피그레이션 작업만 해주게 되면은 새로운 뷰가 바로 만들어져서 대시보드에 바로 그 변경된 내용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른 테이블 아니면 다른 뷰들을 이용해 가지고 AI 분석가가 필요한 데이터셋, 굿데이터셋을 언제든지 그냥 컨피그레이션만으로 손쉽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는
현업들이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자기 원하는 굿데이터셋을 바로바로 액세스하면서 현재 데이터로, 하루 전체의 데이터가 아닌 현재 라이타임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AI 분석에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뷰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번 원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와서 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과들 만들어져 있는 이 뷰들은 맨 아래쪽에 있는 캐시에 이 해당 뷰들을 물리적인 테이블들로도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계속적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캐시되어 있는 형태에 있는 이 물리적인 뷰에서 바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즉각적으로 셀프 서비스로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런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이제 데이터 가상화라는 레이어를 설명을 드릴 때 많은 많은 고객분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원천 데이터 소스에 바로 액세스해서 쿼리를 날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왔으면은 되게 빠른데 이런 중간에 세멘틱 레이어, 가상화라는 레이어를 하나를 더 두게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요청할 때 레이어를 한 번 더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느린 게 아니냐. 이런 퍼포먼스적인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레이어가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 마트로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빠를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동등한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 절대 빠를 수는 없겠지만 3D VS에서 3DS, 그러니까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 입장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현재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굿데이터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그 효용성에 좀 더 가치를 둘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효용성을 떠나서 여전히 이 퍼포먼스에 유의한 다양한 엔진들이 내부의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이 뭐 MPP 엔진이라든지 벌크, 병렬 처리하는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옵티마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상당히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해소되어 있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사에서 실 데이터셋 가지고 테스트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총 3개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라데이터에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있고, 버티카에 C라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특히 C라는 테이블에는 32억 건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었고요. B라는 테이블에는 2억 건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30억 건 이 정도의 데이터 셋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대용량, 대용량 데이터 셋들이 될 텐데, 가장 우측에 있는 것처럼 해당 테이블 3개가 조인이 걸려서 그룹 바이가 되는 이런 SQL문을 요청을 했었을 때 중간 단계들별로 본다고 하면은 60억 건, 20억 건, 2억 건 이런 것들이 조인이 돼서 그룹 바이 돼서 최종 리턴, 이런 필터 조건들이 다 거쳤을 때 최종 리턴되는 아웃풋은, 리젝트 셋은 4천만 건의 이 리젝트 셋을 분석 툴에 연산이 다 끝나고 데이터가 로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종 시간이 7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이 A, B, C라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모으는 ETL 작업을 끝난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모아서 분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군데 모아서 분석을 했을 때 해당 쿼리가 동작하는 시간이 4분이 걸렸었던 거고, 굳이 ETL 작업을 안 하고 현재 시점에 라이타임에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액세스를 했을 때 7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4분과 7분이라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시간이 약간 늘어났지만은 굳이 ETL 작업 없이, 그리고 현재 데이터,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바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역동성이 강조된다고 하면 이 7분에 3분이 늘었지만 이 3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는 시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런 데이터 가상화 컴포넌트를 본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데이터 가상화라는 거는 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IDBMS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컴포넌트 요소들은 그대로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QL 파서라든지 SQL 옵티마이저, 여러 가지 쿼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엔진들을 그대로 다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뷰를 만든다든지 트리거를 만든다든지
커스터머 펑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기종 데이터 소스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 대한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통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이기종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에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상용 아니면 오픈소스를 다 통달해서 모든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간의 레이어, 어떻게 보면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중간에 레이어를 둠으로써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개념들을 장점으로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카탈로그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전화번호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우리 회사의 어떤 데이터, 내가 분석가들이 데이터 소스들이 많아지고 테이블들이 많아지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느 시스템에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런 카탈로그라고 하는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만약에 주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주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셋,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정보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웹 베이스의 전화번호부, 데이터에 대한 전화번호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개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여러 사용자들이 하나의 우리 회사에 있는 시스템들을 사용하면서 뷰들을 많이 생성을 하시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뷰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뷰를 재활용하고 다시 또 하다 보면은 그럼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뷰의 특정 컬럼이 대체 어떤 원천에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이제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그 히스토리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SQL문을 다시 다 일일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런 그림에서 도식화되어 있는 다이어그램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우측에 나와 있는 해당 뷰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해당 뷰로 만들어져 있는 컬럼들이 대체 어떤 데이터 원천에서부터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이 최종적인 뷰에 세팅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니 환경까지 도식화를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 아니면 SQL 툴 아니면 BI 툴, AI 툴들이 이 시스템에서 단일화된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뒷단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에 대한 중앙 집중되어 있는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호화나 권한 제어들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민감 정보에 대한 마스킹 처리, 특정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들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를 그런 정책, 폴리시들을 이 중앙에 대해서 단일화된 액세스 포인트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가상화, 혜택, 마지막 정의를 해본다고 하면은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손쉽게 유연한 데이터 액세스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서 통합 데이터 액세스가 되고 원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거버닝이 가능해지게끔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AI 분석 데이터 분들이 내가 원하는 굿데이터셋, 그거를 셀프 서비스로 빠르게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도출이 빨라지게끔 되는 거고요. 이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빠르게 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다 빠른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하면서 타임 투 마켓이 빨라지는 그런 장점들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이런 혜택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티코의 고객사분들은 일단 물리적인 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용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비용 절감들을 한 고객사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AI 분석이라든지 이런 현업분들이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거는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고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는 결국 매출의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대되어 있는 고객사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백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한 군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이런 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R&D 팀이 다 분산되어 있는 팀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R&D 팀이 분산되어 있고요. 그 R&D 팀에서 각 개별 데이터셋을 가지고 별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합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학습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화이자에서 고맙게도 그 팀에서 나와서
저희 티코 데이터 사이언스, 티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이 본인들의 코로나 백신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여러 개의 R&D 팀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셋을 통합 분석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티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 크나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해 주신 아주 감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케이스도 뭐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뱅크 오브 차이나 뭐 은행권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셋 그리고 그 오라클 MS SQL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쓰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DBMS, 뭐 메시징 서비스, 카프카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소스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통합 거버넌스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들로 저희 티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이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고요. 뭐 국내에서는 K통신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기종 데이터 소스에 대한 통합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들로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리 설명 들으시는 것보다는 데모를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은 저희 그 툴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동영상이 컨트롤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는 다양한 뭐 이기종 데이터 소스, 오라클, MS SQL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뷰도 있고 프로시저도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것들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라는 겁니다. 뷰도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데이터 소스를 이제 우선 선택을 하게끔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MS SQL, 막 구글, 뭐 AWS, 테라데이터 현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소스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PostgreSQL 서버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새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인벤토리라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는 DB에 접근을 해보겠고요. 원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건너뛰고 싶은데 제가 지금 영상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서 좀 지겹더라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뭐 포트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름, 아이디, 그냥 일반 DBMS 접근 툴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이 가상화 솔루션에서 뷰로 테이블로서 가지고 오고 싶은 테이블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연결했던 인벤토리라는 테이블들이 여기 안에 다 리스트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시고요. 여기에 있는 컬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셋 내용들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 원천을 연결을 했고요. 새로운 내가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밋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new 뷰라는 걸로 해서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만드실 때는 뷰 이름 우선 설정을 하게끔 됐겠고요. 뷰를 한번 만들어 보고 SQL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에 다양한 테이블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MySQL에 있는 테이블 하나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에 있는 orders라는 테이블 하나 가지고 와 보고요. 그 다음에 order detail이라는 테이블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PostgreSQL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예요. 아예 기종도 틀립니다. 거기에 있는 인벤토리 프로덕트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서로 키값이 있는 컬럼들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줍니다. 하게 되면 바로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런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들이 조인되어 있는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 SQL문을 직접 짜지 않더라도 방금 전에 다이어그램에서 모델링해서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더라도 바로 해당 SQL문이 바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런 다이어그램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는 거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SQL문들은 저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는 되게 복잡하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고객사에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곳에서 실제 내부적으로 쓰시는 쿼리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서브 쿼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함수들 그리고 뭐 그룹 바이, 오더 바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SQL문들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단지 바꾸는 부분들은 테이블이 하이라키 구조가 내가 이 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 테이블이 어디에서 왔다는 건지 그 정보만 바꾸고 나머지 SQL문들은 전혀 바꾸는 게 없어요.
SQL에 대한 전체 구조 셋에 대해서는 바꾸진 않고 테이블 이름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A, B, C라고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던 테이블들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바로 런 버튼을 누르게끔 됐습니다. 방금 전에 해당 작업은 결과가 나오는데 한 7초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 7초가 어떤 의미냐면 방금 전에 제가 데이터 조회한 것들이 8천만 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했던 겁니다. 8천만 건에 대해서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포스트에스큐엘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인을 걸어가지고 나온 게 바로 7초 정도가 걸린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캐시 영역을 보고 계시는데 캐시를 하게 되면은 해당 결과 아웃풋, 결과 셋이 캐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 셋은 물리적인 데이터 셋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금 전에 한 7초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캐시가 되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누르게 되면 1초 만에 그 데이터 리저트가 바로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웹베이스 환경에서 저런 SQL문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웹 카탈로그 기능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뷰라든지 아니면 컬럼들을 보셨던 것들이 있고요. 뭐 주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주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뷰나 아니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부에 이 오더라는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다른 주문 상세라는 태블과 또 조인을 걸어보고 이런 것들이 SQL 모르시는 분더라도 웹베이스에 이런 드래그 앤 드랍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셀프 서비스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라는 태블과 오더 디테일이라는 태블은 오더 아이디로 지금 조인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새로운 데이터셋을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프로덕트라는 테이블과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웹베이스에서 바로 검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프리뷰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연결하고 다시 조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인과 지금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서로 MySQL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포스트에스큐엘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서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이 웹상에서 바로 조인을 걸어보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뭐 필터 조건으로 해서 필터가 그냥 이건 AC로 오더 아이디가 익스프레션을 걸어서 10보다 큰 아이디만 나는 보고 싶다 라고 필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런 만든 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바로 액세스할 수 있게끔 퍼블리시를 바로 하게끔 된 거고요. 그러면 재밌는 것들은 각 단계별로 보시는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쪽에 데이터 셋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필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오더 아이디로 정렬을 해보면 11부터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앞에 단계 필터에서 최종적 아웃풋이 걸린 거에서는 11부부터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앞 단계에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정제되어 있는 각 단계별로 어떤 스텝들로 데이터들이 변경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이 못 보여드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좀 랩업을 한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아키텍처는 아마도 속도와 볼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각화 위주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서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빠르게 액세스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존에 있던 다양한 데이터 소스부터 카프카나 이런 곳에 들어온 실시간 데이터들까지 다 빠르게 액세스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내가 원하는 가설을 세운 굿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데이터들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한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거에 대해서 끝마침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은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미처 많이 못 보여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따로 연락을 좀 주신다고 하면은 좀 전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